자,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: 서민들 중에 평생 1억 달성하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허다합니다. 수십억 하는 집, 수억 하는 집이 흔하다 보니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서민들이 많습니다. 예. 근데 그 서민들이 돈을 못 모아요. 예. 여러분 그런 말 아실 겁니다. 뭐 부익부 빈익빈,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빈자들은 계속 빈자가 된다. 없는 사람은 계속 없는 상태로 산다. 이 말을 싫어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. 근데 어쩔 수 없어요, 여러분. 자본주의에서 뭐 부익부 빈익빈이 없는 나라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물론 부자들이 이렇게 막 돈 많고 막 비싼 집 살고 하면 배 아프고 열받고 하겠지. 근데 어쩔 수가 없어.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, 여러분. 뭐 시스템적으로.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원래 가진 거 없이 사는 분들이 계속 가진 거 없는 상태로 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쉽게 말해 자산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.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지. 특히나 서민들이 좀 악착같이 안 사는 것 같아요. 악착같이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벌긴 버는데 돈을 벌어서 이렇게 정말 살뜰하게 모으지 않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서민들이 요즘에 1억을 못 만드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. 1억 근처 가지 못해요. 예. 그래서 1억이다 모아야 되는데 1억을 안 모으려고 그래. 아예 돈을 안 모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.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거죠. 1억 모아봤자 내 인생 안 달라지니까. 1억 모은다고 해서 뭐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좋은 아파트 못 들어가니까. 그래서 뭐하러 힘들게 사냐, 뭐하러 고생해서 돈을 모아야 되냐,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. 그리고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러면 어차피 내 인생에서 노력한다고 뭐 크게 바뀌지도 않는데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살겠다.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이 생겼죠. 뭐 예를 들어서 아, 나 차 좋은 거 있는데 나 그거 할부로 구입해서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좀 비싼 차 같은 거, 새 차 같은 것도 할부로 사는 거야.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도 여러분 동네 같은 데 보면 알겠지만 왜 허름한 뭐 빌라나 원룸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런데 보면 혹시 좋은 차 본 적 있어요? 좋은 차? 벤츠나 아니면 이제 뭐 BMW 본 적 있습니까? 너무 흔해 이게. 너무 새 차 같은 것들 요즘에 새로 나온 뭐 카니발 아니면 이제 G80 GV80 이게 너무 흔합니다. 이게 이런 허름한 그런 그 빌라나 아니면 이제 원룸 같은 데서 사실 있어야 될 차가 아니잖아요. 근데 그런데 차가 많아요. 그런 차들이. 그 말은 뭐예요? 사람들이 뭐 돈은 많이 안 버는데 남들한테 꿀리기 싫어가지고 무리해서 차를 끈다는 거죠. 할부로. 예.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는 다 할부입니다. 거의 다 할부예요. 전액 할부도 많이 있습니다. 전액 할부. 우리나라 국산차 많이 비싸죠. 정말 많이 비쌉니다. 그런데 겁도 없이 풀 할부로 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.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실제로 많이 있어요. 여러분. 풀 할부로 차를 구입하게 되면 여러분의 월급을 엄청나게 많이 벌지 않는 이상은 돈을 못 모읍니다. 이게. 예, 돈을 못 모아요. 근데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지. 왜냐? 어차피 뭐 돈 모은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뭐하러 힘들게 사냐.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. 여러분. 근데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. 특히 여자분들도 있잖아요. 돈을 못 모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. 돈을 못 모으는 분들이. 여자분들 보면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간 사람도 많잖아요. 그 서울 올라가서 사는 분들 상당수는 돈 못 모읍니다. 진짜 못 모아요. 왜냐, 여자분들이 서울 가서 정말 큰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. 좀 월급이 적어요. 근데 거기 이제 월세 내고 뭐 쇼핑하고 뭐 배달시켜 못 가면 돈이 모자라 이게. 돈이 남는 게 아니라.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제 돈을 못 모으면 당연히 결혼 같은 거 못 하겠죠. 쭉 혼자 사는 거지.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돈이 안 보인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 하면 내 주관경이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. 내가 지금 젊을 때 원룸을 살았지만 나이 먹어서도 이 좁디 좁은 원룸을 살아야 돼. 네. 계속 월세 압박을 받는 거죠. 근데
내가 젊었을 때 냈던 월세보다 지금 내는 월세가 훨씬 더 높아. 앞으로 월세가 더 높아지고. 내가 지금 형편이 안 좋다고 뭐 월세 내려갑니까? 그런 거 없잖아, 여러분. 그래서 참 안타까워, 이게. 여러분 있잖아요. 여러분 받는 월급 절대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. 여러분 나이 먹어서 여러분 일을 못하게 되면 써야 되는 돈입니다. 난 앞으로 걱정이 돼. 지금 돈도 제대로 못 모으는 다수의 그런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게 되면. 그때 가면 이제 부모님 늙을 거 아니야. 부모님 늙으면 이제 못 도와주잖아요. 부모님도 형편이 안 좋으니까 자식이 뭐 금전적 문제가 생겨도 못 도와줘, 여러분. 그러면 여러분 살다가 나이 먹어 돈도 없는데 경제적으로 공공이 빠졌습니다.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?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? 딱히 방법이 안 보여요, 여러분.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. 나이 먹어서 돈 걱정 안 하고 살려면 돈을 모아야 돼. 그것도 어릴 때 모아야 됩니다. 어릴 때. 그래야 나이 먹어서 좀 수월해집니다. 나이 먹어서. 지금 돈 모으는 것을 굉장히 좀 등한시하는 사람들 많거든요. 그렇게 살다가 있잖아요. 돈 안 모으고 한 40 돼버리잖아. 그때 가면 골로 가는 거야, 이게. 그때 가서 돈을 모으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. 왜냐, 나이 먹게 되면 일도 예전만큼 못하고 아픈 데도 많이 생기고 물가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돈이 잘 안 모입니다. 특히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. 여자분들 지금 20대 때 돈 안 모으고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. 그러다 결혼 못하고 부모님 늙어요. 특히 여자분들은 직장 은퇴가 더 빠르단 말이죠. 나이 먹어 살 게 없어요.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돈 못 벌게 되면 어떡할까, 이게. 좀 생각 좀 하고 살펴요, 생각 좀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빚 갚으면서 돈 모을 때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일하고를 몇 달 반복했네요. 하루 3시간 자며 지옥 같은 생활을. 야, 대단하시네요. 새벽 5시에 출근해서 12시에 퇴근. 몇 시간이야? 장장 19시간을 일했다는 거네. 와. 어떤 빚이 졌는지 정말 궁금하게 하네요. 얼마나 빚져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. 그리고 저렇게 19시간을 일해서 얼마나 벌었는지. 어우. 여러분 하루에 19시간 일하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? 저 못할 것 같아요.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일했을까?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일을 한 가지만 하신 거 아닌 것 같아요. 예. 일을 한 가지만 해가지고 19시간씩 한 게 아니라 일을 익었다고 적었다고 하신 것 같아. 예. 뭐 투자 쓰이자 하신 것 같아요. 아마 닥친 일 일하신 것 같아요. 아니 저렇게 몸 상해 가면서 그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?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. 뭐냐면 일단 빚의 액수가 크니까. 예. 빚이 아마 적지 않았을 겁니다. 뭐 1,000만 원, 2,000만 원 단위가 아니었을 거야 이게. 액수가 컸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평범하게 일해가지고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고 아마 생각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을 저렇게 빡세게 하신 것 같아. 내 생각에. 근데 저거 아무나 못합니다. 장난컨대 절대 아무나 못해요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비 있다고 저렇게 일하실 분 얼마나 있겠습니까? 저것도 근성이나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. 예. 이 댓글 찍으신 분은 보통 근성과 의지가 아니에요. 일반 사람 못합니다.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. 그 여러분도 예전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? 그 알방 아저씨. 지금은 그 돌아가셨는데 그 알바로 빚 갚으시 있거든요. 그분이 3억 5천만 원인가 10년 동안 해서 알바만으로 빚 갚았어요. 그분은 알바를 제가 알기로는 10개 정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서 단 하루도 안 쉬고요. 1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쉬고 어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자고 일을 했습니다. 밥도 그냥 있잖아요. 편의점에 컵라면 물 부어가지고 물 분 상태로 차에 타가지고 그 신호 대기할 때 뿌른 라면 먹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. 예, 그렇게 하다 보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. 빚을 갚긴 했지만 그거 아무나 못하면 절대 아무나 못해요. 해서는 안 되고 그게. 예. 근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빚을 갚았겠죠 이분도.
지금 빚진 사람들 많거든요. 빚지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. 여러분 주변에 보면. 근데 빚의 액수가 상당히 커요. 뭐 500만 원, 10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거의 5천만 이상 넘어갑니다. 억 단위 넘어가신 분도 있고. 근데 일반 사람이 빚이 1억 이상 돼버리면 사실상 못 갚습니다. 못 갚아요, 여러분. 여러분 한번 보세요. 뭐 살면서 주변에 뭐 빚이 막 1억 5천 있다, 2억 있다 하신 분들 남은 인생에서 다 갚는지 전 못 갚는다 봐요. 그 법률 쪽에 종사하시는 변호사분들도 있잖아요. 일반 서민들이 1억 이상 있으면 사회에서 못 갚는다고 생각합니다. 못 갚는다고 스스로 얘기해요. 못 갚아서 회생으로 다 온다고 얘기하십니다.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. 빚 못 갚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. 일단 빚 못 갚으면 계속 이제 빚 갚으라고 전화나 문자 오겠죠, 여러분. 카톡도 오겠죠. 요즘엔 문자 안 오고 카톡 오지. 그러면 자고 올라면 이제 카톡 메시지 오면 바로 돈 갚으라고. 돈 갚으라고 문자가 막 카톡이 와 있어. 뭐 친한 친구 카톡 보내는 게 아니라 빨리 돈 갚으라고. 왜 전화 안 받냐고.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. 그럼 볼 때마다 스트레스 아니야, 여러분? 그리고 이제 우편함 보면 수북이 쌓여 있어. 저 뭔지 알고 있어요. 저거 그거야. 이제 제때 안 냈다고. 빨리 갚으라고 독촉장 있잖아요. 다 그거죠, 이게. 그럼 어떻게 돼요? 사람 인생이 어떻게 돼요? 굉장히 피폐해지죠, 여러분.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? 피폐한 인생 살고 싶습니까? 살고 싶지 않죠. 그러면 그 내 능력이 맞지 않게 빚 많이 지면 안 돼요, 여러분.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대출을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. 대한민국 보통 사람 인생에 굉장히 막대한 빚을 갚은 역사가 없어요. 별로 없는데 너무 빚을 아무렇지 않게 지신 분들이 많아요. 아마 그분들 나이 먹어서 두고두고 힘들게 살 겁니다. 뭐 어떡하겠습니까? 자기들이 벌린 건데. 자기 역보죠.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고 간에 감당할 수 없는 채무는 절대 지지 마시고요. 웬만하면 빚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